분주하게 설날 준비를 하던 어느 날 떡국을 엎질렀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받은 저는 그 순간 춤을 추며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설날 저녁 6시 거실에는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영숙, 남편 민준, 그리고 시누이까지. 식탁에는 하루 종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설날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수진이 뜨거운 떡국이 담긴 그릇을 조심스럽게 옮기던 중 손이 떨려 그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쏟아지고 멸치 육수 냄새가 거실 전체에 퍼졌습니다. 수진이 손목에 감고 있던 붕대가 젖었고 그녀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평소와는 달리 어딘가 차분했습니다. 민준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어이, 수진. 이게 뭐야? 설날에 이따위로 망쳐서 어쩔 셈이야. 시어머니 영숙도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이지. 그렇게 손을 떨어서 어떡하니? 하나부터 10까지 제대로 하는 게 없구나. 이렇게 중요한 날에 정말 다른 가족들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는 어색하게 수진을 바라보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언짢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반응은 기묘했습니다. 평소라면 허둥지둥 사과하기 바빴을 텐데 이번에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손이 심하게 떨려서요. 요즘 계속 이러네요. 수진이 바닥에 쏟아진 국물을 치우려고 몸을 숙이자 민준이 그녀를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그만둬. 정말 이제 한계다. 민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수진, 이제 그만하자. 이혼해. 온 가족이 놀라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벌린 채였고 시누이는 오빠, 갑자기 왜 그래?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수진의 반응은 더욱 뜻밖이었습니다. 놀라기는커녕 오히려 작은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깨를 들썩이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정말 좋아요. 수진이 춤을 추며 손뼉을 치자온 가족이 입을 떡 벌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기가 막혀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 미쳤니? 뭐 하는 짓이야? 하지만 수진은 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즐겁게 어깨를 들썩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민준 씨, 먼저 말해줘서. 수진은 가방에서 도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도장 가져왔어요. 지금 바로 찍어드릴게요. 민준은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이, 너 제정신이야? 왜 그런 반응이야?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진이 춤을 추며 현관으로 향하자 온 가족이 멍한 표정으로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수진이 문을 열자 검은 정장을 입은 단정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혜진입니다. 수진 씨에게 의뢰받은 건으로 왔습니다. 혜진은 차분하고 전문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는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의 사기 및 명의도용 건으로 경찰에도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사기라니, 무슨 소리야? 혜진이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이 총 3천만 원. 보험 사기로 수령한 금액이 1,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과거 전과 기록도 확인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 앞에 경찰차가 멈추자 민준은 창가로 달려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수진,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경찰관 2명이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박민준 씨,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휘청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수진아, 너 대체. 수진은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조용하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부터 확실히 알게 되실 거예요. 민준 씨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 그리고 저를 얼마나 이용해 왔는지를요. 경찰관이 민준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어이,
수진,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우리 그래도 부부였잖아. 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부부요? 부부가 아내 몰래 사기를 치고 명의를 도용하고 이혼 서류까지 위조하나요? 이웃 사람들이 하나둘 창밖에서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에 놀라 나온 것이겠지요. 시어머니는 창문을 힐끗 보며 체면을 신경 썼습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이 다 보네. 수지는 마지막으로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민준 씨. 먼저 이혼하자고 말해줘서. 사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수진이 혼자 설날 음식을 준비하던 때부터였습니다. 손목에 붕대를 감고 지친 몸을 이끌며 부엌에서 홀로 분투하던 그 순간부터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수진의 표정이 바뀐 것은 친정어머니의 유산 정리가 끝나고 민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그 모든 이야기를 알려면 그날 새벽 수진이 혼자 부엌에서 눈물을 닦으며 마지막 설 음식을 준비하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새벽 5시, 아직 세상이 잠들어 있을 무렵 수진은 이미 부엌에서 요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목에 감긴 붕대가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몇 달 전 손목인대를 다친 후로 계속 차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 또 쑤시네. 수지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며 손목을 주물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설날 음식은 누군가 준비해야 했고 그 누군가는 언제나 수진이었으니까요. 무거운 냄비를 들여다 손목에 날카로운 통증이 스쳤습니다. 수지는 잠시 동작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안방에서는 민준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5년 동안 똑같은 설날, 똑같은 음식, 똑같은 나. 수지는 쓸쓸하게 웃으며 다시 칼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기분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마지막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다시 한번 손목을 주물렀습니다. 이 손목 부상도 사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몇 달 전 민준과 말다툼을 하다가 넘어져 다친 것이었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으면서 간호사님이 그랬지. 인대가 심하게 늘어났다고. 수지는 뒤돌아 거실을 보았습니다. 민준은 아직 소파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휴대폰만 들여다보더니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보, 일어나서 좀 도와주지 않을래요? 수지는 작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민준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다시 한번 조금 더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민준 씨, 일어나요. 음식 준비해야죠. 민준은 몸을 뒤척이며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잖아. 당신 혼자 하던 거 계속해. 수지는 고개를 돌리고 다시 요리에 집중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일이기에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요. 나 혼자 하던 거 계속해야죠. 수지는 중얼거리며 당근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칼을 쥔 손은 평소보다 안정적이었습니다. 마치 마음의 준비가 된 것처럼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며 수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친정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설날 아침에 뭐라고 하셨을까? 아마 우리 딸 고생한다며 같이 음식을 도와주셨을 텐데. 엄마, 이제 정말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수지는 작은 목소리로 흐느끼며 엄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가방을 힐끗 보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며칠 전 혜진에게서 받은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거실에서 몸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지는 재빨리 가방을 닫고 다시 요리에 집중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수진아, 물 좀 가져와. 민준이 마침내 일어나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머리는 부스스하고 옷은 구겨진 채였습니다. 네, 잠시만요. 수지는 차가운 물을 컵에 따라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민준은 물을 받아 마시며 수진을 힐끗 보았습니다. 오늘 어머니 몇 시에 오신대? 10시쯤 오신다고 하셨어요. 아직 시간 있으니 좀 더 주무셔도 괜찮아요. 민준은 휴대폰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좀 더 자야겠다. 민준이 다시 누우려 하자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 씨, 요즘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어요?
민주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거리? 별로 없는데. 갑자기 왜 그래? 아니에요. 그냥 요즘 자주 문자를 확인하고 밤에 전화를 받는 것 같아서요. 민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무언가 짚이는 것이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냥 회사 일이야. 신경 쓰지 마.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알 필요 없는 일이겠네요. 민주는 수진을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봤습니다. 평소에 수진이라면 더 자세히 캐물을 텐데 오늘은 쉽게 물러나는 것이 의외였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평소랑 달라. 민주는 중얼거리며 다시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반응이 계속 신경 쓰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부엌에서는 수진이 혼자 요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손목이 아파도 참고 피곤해도 견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수진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마지막 설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때 민주는 아직 몰랐습니다. 수진이 이미 모든 준비를 끝냈다는 것을. 하지만 올해 설날은 정말 달랐습니다. 수진의 눈빛부터가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빛 같았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시어머니 영숙이 현관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열쇠로 문을 여는 소리부터 발소리까지 모든 것이 당당하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나왔다. 영숙은 큰 소리로 인사하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수진이 부엌에서 황급히 나와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영숙은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왜 그렇게 헬쑥하니? 잠을 못 잤니? 수진은 손목의 붕대를 살짝 만지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새벽부터 음식 준비하느라 조금 피곤해서요. 영숙은 부엌 쪽을 둘러보며 혀를 찼습니다. 음식은 다 됐어. 이 시간까지 준비 중이면 늦는 거 아니니. 거의 다 준비됐어요. 조금만 더 하면 끝나요. 그때 민준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직 머리도 제대로 빗지 않고 옷도 대충 입은 채였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영숙은 아들을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우리 아들. 근데 왜 이렇게 늦게까지 잤어? 수진이 혼자 힘들었겠네. 민주는 대충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수진이가 더 잘하잖아요. 제가 도와줘봤자 방해만 되죠.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건 그렇지. 남자는 부엌 일은 별로 잘 못하니까. 그래도 도와주는 척이라도 해주지. 수진은 잠자코 듣고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저 혼자 충분해요. 하지만 영숙은 수진의 말투에서 무언가 다른 점을 느꼈습니다. 평소라면 아니에요. 민준 씨가 많이 도와줘요. 라고 했을 텐데 오늘은 그저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기묘했습니다. 수진아, 너 오늘 뭔가 다르구나. 수진은 자연스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늘 똑같은데요. 영숙은 거실을 둘러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음식을 보고 말했습니다. 음식은 제대로 준비했네. 근데 떡국은 어디 있니? 아, 떡국은 아직 간을 맞추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수진이 부엌으로 향하려 하자 영숙이 또 말했습니다. 수진아, 그 손목 붕대는 언제까지 하고 있을 거니? 보기에도 안 좋고. 수진은 손목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좀 더 하고 있으라고 하셔서요. 영숙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예전엔 안 그랬는데. 민준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요즘 좀 신경질적이에요. 사소한 것도 제대로 못하고. 수진은 부엌에서 나와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평소라면 변명했을 테지만 오늘은 그저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더 조심해야지. 설날에 다치기라도 하면 큰일이잖아. 영숙은 수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아, 오늘 음식 맛은 어떠니? 요즘 집중력이 떨어진 것 같던데. 수진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리고 신우이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우이가 들어오자 분위기가 조금 밝아졌습니다. 영숙은 딸을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우리 딸 왔구나. 수진이가 음식 준비하고 있단다. 신우이는 부엌을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올해도 새언니가 다 준비하셨네요. 고생 많으셨어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히 할 일인데요. 신우이는 민준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빠는 뭐 했어? 설마 지금까지 잔 건 아니지? 민준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름대로 도왔지. 영숙은 민준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그래도 아내가 고생하는데 좀 더 신경 써주렴. 민준은 휴대폰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어머니. 하지만 민준이 휴대폰을 보는 순간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문자가 온 듯했습니다. 민준은 재빨리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민준이 서둘러 화장실로 가자 수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행동이 최근 들어 부쩍 이상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영숙은 수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 요즘 민준이랑 사이는 어떠니? 뭔가 어색해 보이던데. 수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늘 똑같아요, 어머님. 신우이가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오래같이 살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도 그런데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건 그렇지. 그래도 부부는 서로 이해하며 살아야지. 수진은 부엌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떡국간 좀 더 보고 올게요. 수진이 부엌에 혼자 있을 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매년 이런 설날이 반복되고 매년 똑같은 말이 반복된다. 하지만 올해는 정말 마지막이 될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민주는 조금 초조한 표정이었습니다.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민준아, 무슨 일 있니? 영숙이 아들을 보고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회사 일 때문에요. 하지만 수진이 부엌에서 나와 민준을 쳐다보는 눈빛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민준 씨, 그렇게 급한 일이에요? 민준은 수진을 보고 조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좀 급한 용건이라서.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 설날이잖아요. 하지만 수진의 말투에는 무언가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민주는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그때 아직 몰랐습니다. 수진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 저녁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사실도. 오후 설 음식을 모두 차려놓고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계속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먹고는 휴대폰, 또 한 숟가락 먹고는 휴대폰을 보는 시기였습니다. 영숙이 민준을 보고 말했습니다. 민준아, 식사 중에는 휴대폰 집어넣어라. 예의가 아니잖아. 민준은 어색하게 웃으며 휴대폰을 테이블에 엎어놓았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오늘 회사에서 연락이 자꾸 와서요. 신우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빠, 오늘 설날인데 회사에서 연락이 와? 민주는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아, 응. 급한 안건이 있어서. 하지만 바로 그때 민준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가 온 것입니다. 민주는 반사적으로 휴대폰을 집으려다 수진의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게 급한 용무면 받고 오시죠. 저희는 괜찮으니까요. 민주는 수진을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봤습니다. 평소라면 설날인데 일은 나중에 해도 되지 않아요? 라고 했을 텐데 오늘은 오히려 권하는 것이 의외였습니다. 아니, 괜찮아. 나중에 확인하지 뭐. 하지만 민준의 시선은 끊임없이 휴대폰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영숙과 신우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 민주는 슬쩍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지는 설거지를 하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야. 네, 오늘 얘기하기로 했죠.
서류는 준비됐나요? 아, 그래요? 민준이 방에서 작은 목소리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럼 내일 은행에서 보죠. 네, 알겠습니다. 민준이 통화를 마치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어딘가 초조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수진아, 설거지 다 했어? 아직 조금 남았어요. 민준은 부엌 주위를 서성거리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 내일 오전에 잠깐 나갈 일이 있어. 수진은 설거지를 계속하며 물었습니다. 어디 가는데요? 아, 그냥 친구 만날 약속이 있어서.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저도 내일 나갈 일이 있어서 괜찮아요. 민주는 놀라 돌아봤습니다. 너도 어딜 가는데? 친구 만날 약속이 있어요. 민주는 무언가 의심하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친구? 수지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대학 동기요.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어요. 민주는 안심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 그래? 그럼 다행이네. 하지만 민주는 그 친구가 변호사 혜진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이미 모든 준비를 끝냈다는 사실도. 오후 3시쯤 민준이 화장실에 간 사이 수진은 민준의 책상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서랍 안에 USB 메모리가 하나 보였습니다. 수진은 재빨리 USB를 꺼내 자신의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이게 뭐지? USB 안에는 여러 개의 파일이 있었습니다. 수진이 파일을 하나씩 열어보자 놀라운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출 신청서, 이게 내 명의로 되어 있네. 수진은 자신의 명의로 된 대출 서류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신청한 적 없는 대출이었습니다. 3천만 원, 이게 언제? 더욱 충격적인 것은 보험 서류였습니다. 수진 명의로 된 보험금 청구서가 있었고 허위로 사고를 당했다고 신고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사고를 당했다고?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다른 파일들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자신이 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은 재빨리 USB를 뽑아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민준이 나와서 수진을 보고 말했습니다. 뭐해? 아, 그냥 좀 정리하고 있었어요. 민준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정리? 뭘 정리하는데? 서랍이 좀 지저분해서요. 민준이 자신의 책상 쪽으로 가려 하자 수진이 재빨리 앞을 막아섰습니다. 민준 씨, 거실에서 어머님이 부르시던데요. 민준은 거실을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냥 같이 TV 보자고요. 민준은 의심하면서도 거실로 향했습니다. 수진은 한숨을 쉬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걸로 확신했어. 수진은 가방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혜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확인했어요. USB에 모든 증거가 있어요. 곧 혜진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만나서 자세히 얘기하죠. 준비는 다 됐습니다. 수진은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민주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지만 계속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숙은 수진을 보고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리 와서 같이 앉아. 재밌는 드라마 하네. 수진은 영숙의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전혀 TV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 자신의 명의로 빚을 지고 보험 사기까지 저질렀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5년 동안 이런 사람과 살았다니. 수진은 속으로 생각하며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새언니, 요즘 어떠세요? 뭔가 예전이랑 다른 것 같아서요. 수진은 자연스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늘 똑같은데요. 하지만 수진의 미소에는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진 듯 했습니다. 영숙은 민준을 보고 말했습니다. 민준아, 너도 수진이 좀 본받아라. 요즘 수진이가 아주 똑 부러진 것 같네. 민준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하지만 민주는 그때 아직 몰랐습니다. 수진이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을, 그리고 내일이면 자신의 모든 범죄가 드러날 것이라는 사실도. 저녁이 되면서 민준의 초조함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연신 시계를 보고는 휴대폰을 확인하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진은 그런 민준을 쳐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사흘 전 조용한 찻집에서 수진과 혜진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내 혜진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혜진아, 이것 좀 봐줄래? 혜진이 봉투를 열자 안에는 각종 서류와 사진, 그리고 USB 메모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답게 차분한 표정으로 하나씩 훑어보던 그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아, 이게 다 뭐야? 수진은 깊은 숨을 내쉬고 말했습니다. 민준 씨가 내 명의로 한 짓이야. 대출부터 보험 사기까지. 혜진은 서류를 자세히 보며 말했습니다. 3천만 원 대출. 이거 너 모르는 사이에? 응, 난 도장 찍어준 적도 없는데 내 명의로 되어 있더라. 서명도 위조된 것 같아. 혜진은 다른 서류를 펼치며 혀를 찼습니다. 보험 사기건도 심각하네.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한 걸로 되어 있어. 이건 명백한 사기야.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것도 내가 전혀 모르는 일이야. 언제 사고가 났다고 신고한 건지. 혜진은 USB 메모리를 노트북에 꽂으며 말했습니다. 이 USB는 어떻게 구했어? 민준 씨 서랍에서 찾았어. 평소엔 절대 뒤지지 않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혜진이 USB 파일을 하나씩 열어보자 점점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수진아, 이거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 여기 보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도 비슷한 짓을 한 것 같아. 수진은 놀라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도? 응. 그리고 여기에 민준 씨 전과 기록도 있네. 혜진이 파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수진이 화면을 보자 거기에 민준의 과거 사기 전과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2년 전에도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었네. 그때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지만.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말했습니다. 혜진아, 난 정말 몰랐어. 민준 씨가 그런 사람이었다니. 혜진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늦지 않았어. 그래서 넌 어떻게 하고 싶어? 수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 더 이상 이런 사람이랑은 못 살아. 알았어. 그럼 이혼 소송 준비하자. 이 정도 증거면 재산 분할도 너한테 유리할 거야. 혜진은 다른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수진아, 여기 보니까 민준 씨가 너희 친정어머니 유산 관련 서류도 찾아본 흔적이 있어. 수진은 놀라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유산을? 그걸 왜? 아마 유산 상속이 언제 되는지 알아보려 한 거겠지. 여기엔 유산 상속 완료 예정일이 다음 주로 되어 있네. 수진은 갑자기 무언가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민준이가 이혼을 서두르는 이유는?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유산 상속이 완료되기 전에 이혼해서 재산 분할을 받으려는 거야. 그리고 자기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도망치려는 거고. 수진은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계획했구나. 날 완전히 이용했던 거야. 혜진은 수진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진정해. 수진아, 우리도 치밀하게 준비하자. 먼저 경찰에 신고하고 이혼 서류도 준비하는 거야. 경찰 신고는 언제 하는 게 좋을까? 혜진은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가 먼저 이혼 얘기를 꺼내면 그때 하자. 그러면 더 확실한 증거가 될 거야.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설날까지 기다려볼게. 설날에 이혼 얘기를 꺼낼 것 같아. 수진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성격상 사람들 앞에서 날 궁지로 몰아넣을 거야. 그리고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연기하겠지. 혜진은 수진의 손을 굳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지금이야말로 네가 만반의 준비가 됐다는 걸 보여줄 때야. 15년 동안 참았지만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맞서는 거야. 수진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응,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혜진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는 이미 준비해뒀어. 그리고 민준 씨 범죄에 관한 고발장도 작성해놨고. 정말 고마워. 혜진아, 네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혜진은 전문적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친구니까 당연하지. 그런데 수진아, 정말 각오는 되어 있어? 이혼 절차가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미 각오했어. 엄마 유산도 있고 찻집 개업도 준비하고 있어서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찻집. 수진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남겨주신 유산으로 작은 찻집을 열려고 해. 그게 내 꿈이었거든. 혜진은 수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좋네. 그럼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라도 이번 일은 깔끔하게 정리하자. 수진이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맞다. 이것도 있었어. 민준 씨가 다른 여자랑 만나는 사진이야. 혜진은 사진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거면 이혼 소송에서 완전히 유리해지겠네. 그 여자가 민준 씨 사기의 공범일 수도 있어. 둘이 같이 계획한 것 같아. 혜진은 모든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설날에 민준 씨가 이혼 얘기를 꺼내면 바로 연락해. 내가 준비해서 달려갈게. 수진은 안심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드디어 이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혜진은 수진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넌 이제 충분히 강해. 지금이야말로 보여줄 때야. 수진은 찻집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15년 동안 참았지만 이제야말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때라고. 그리고 민준의 모든 거짓말이 드러날 때가 왔다고. 그날 밤 수진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고 이제 마지막 순간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수진이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범죄가 곧 세상에 알려질 것이라는 사실도. 설날 저녁 6시에 온 가족이 둘러앉은 식탁에는 수진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영숙이 음식을 하나씩 훑어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음식은 제대로 준비했네. 수진이는 그래도 살림은 똑 부러지게 하는구나. 수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민주는 자리에 앉으며 또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내내 그러는 듯 했습니다. 영숙이 민준을 보고 말했습니다. 민준아, 이제 휴대폰은 집어넣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렴. 민준은 어색하게 웃으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초조한 기색은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어머님, 죄송합니다. 수지는 뜨거운 떡국을 나누어 담으려고 국자를 손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수진의 손목에 날카로운 통증이 스쳤습니다.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하루 종일 무거운 음식을 나르느라 무리가 간 것입니다. 수지는 작은 신음을 내며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기울며 뜨거운 국물이 그릇에서 넘쳐 흘렀습니다. 아, 죄송해요. 수지는 황급히 국물을 닦으려 했지만 그릇째 모두 쏟고 말았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테이블 위로 퍼지며 다른 음식들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놀라 일어섰습니다. 어머나, 이게 뭐야. 조심 좀 하지. 신우이도 황급히 휴지를 가져와 국물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연신 사과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손목이 갑자기 아파서. 하지만 민준의 반응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이, 수진. 이게 뭐야? 설날에 이따위로 망쳐서 어쩔 셈이야. 온 가족은 민준의 갑작스러운 호통에 놀라 그를 쳐다봤습니다. 평소라면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지라고 했을 민준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것은 의외였습니다. 영숙은 민준을 말리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그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니잖니. 실수할 수도 있지. 하지만 민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님,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요즘 수진이는 실수가 너무 잦다고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 씨, 진정해요. 제가 조심하겠다고 했잖아요.
민주는 수진을 쏘아붙이며 말했습니다. 조심하겠다고 맨날 말뿐이고 또 실수하잖아. 신우이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민주는 신우이에게도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넌 같이 안 사니까 모르는 거야. 난 이런 상황에 진절머리가 난다고. 영숙은 점점 민준의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수진이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 같던데. 민주는 영숙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갑자기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주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 수진이랑은 이제 같이 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영숙은 놀라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니? 갑자기 그런 말을 꺼내다니. 민주는 마치 오랫동안 고민해온 것처럼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수진이랑 저는 요즘 전혀 맞지 않아요. 성격 차이도 크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요. 수진은 조용히 민준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쩌고 싶다는 건가요? 민준은 깊은 숨을 내쉬고 말했습니다. 수진, 우리 이혼하자. 온 가족이 말을 잃었습니다. 설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갑자기 이혼 얘기를 꺼내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영숙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너 미쳤니? 갑자기 이혼이라니. 민준은 자신의 입장을 계속해서 정당화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신우이가 오빠를 말리려 했습니다. 오빠, 너무 갑작스럽잖아. 이런 중요한 얘기를 어떻게 갑자기. 민주는 신우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갑작스럽다고? 난 오랫동안 고민해왔어. 수진이도 사실 우리 관계에 만족하지 못할 거야. 그때 수진은 민준을 조용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민준은 조금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너도 내 성격 싫어하잖아.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싫어해요. 민주는 수진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평소라면 아니에요. 그런 적 없어요 라고 했을 텐데. 오늘은 너무나 솔직하게 동의하는 것이 의외였습니다. 영숙은 수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도 정말 이혼하고 싶니? 수진은 잠시 생각하는 척하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민준 씨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민준은 안심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수진이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영숙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잠깐만, 이런 얘기가 어디 있어? 설날에 가족들 모인 자리에서 갑자기 이혼 얘기라니. 민주는 영숙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서로 마음이 정해진 상황에서 더 이상 끌 필요는 없잖아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아요. 더 이상 미룰 이유는 없겠네요. 신우이가 멍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새언니, 정말 괜찮으세요?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수진은 신우이를 보며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오히려 속이 시원하네. 민주는 수진의 반응이 너무나 담담해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무언가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수진, 이혼 서류 준비하자.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언제 할까요? 민주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빠를수록 좋을 것 같아. 내일이라도. 수진은 민준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서두르고 싶으세요? 민주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정해진 일이라면 빨리 정리하는 게 서로를 위한 거잖아. 수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하죠. 민주는 놀라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그게 무슨 소리야? 수진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도장 가져왔거든요. 온 가족이 놀란 눈으로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설날에 도장을 들고 온다는 것은 너무나 의외였기 때문입니다. 민주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어이, 수진, 왜 도장 같은 걸 가져왔어? 하지만 수진의 대답은 모두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수진이 갑자기 일어서더니 어깨를 들썩이며 작은 춤을 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진이 갑자기 일어나 어깨를 들썩이며 춤을 추기 시작하자 온 가족이 얼어붙은 듯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특히 영숙은
입을 벌린 채 수진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하지만 수진은 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즐겁게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정말 기뻐요. 민준 씨, 정말 고마워요. 민준은 당황해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이, 수진, 너 미쳤어? 왜 그런 반응이야? 수진은 춤을 추며 대답했습니다. 미친 게 아니에요. 이제야 정신이 든 거예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머리가 맑아졌어요. 신우이가 멍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새언니, 뭔가 이상해요. 괜찮으세요? 수진은 신우이를 보고 밝게 웃었습니다. 괜찮냐고? 응, 아주 괜찮아. 영숙이 수진을 말리려 했습니다. 수진아, 진정해. 이혼이 그렇게 기쁜 일이니? 수진은 영숙을 보며 말했습니다. 네, 정말 기쁜 일이에요. 어머님도 축하해 주세요. 민주는 점점 더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수진, 그만해. 남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잖아. 수진은 민준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남들이 이상하게 생각한다고요? 전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수진은 가방에서 도장을 꺼내 흔들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도장 가져왔어요. 지금 바로 찍어드릴게요. 온 가족이 수진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완전히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민주는 무언가 계획대로 되지 않는 느낌에 초조해했습니다. 수진, 이혼 서류는 내가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야? 수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도 준비해 왔어요. 수진이 가방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자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놀랐습니다. 정식 이혼 서류가 이미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영숙이 기가 막혀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게 뭐니? 언제 이런 걸 준비했어? 수진은 서류를 테이블에 펼치며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준비했어요. 민준 씨가 이혼 얘기를 꺼낼 줄 알고 있었거든요. 민준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네가 어떻게 알았어? 수진은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다 알아요, 민준 씨. 왜 이혼하려 하는지, 언제 하려 하는지.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진은 춤을 추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나, 손님이 오셨나 봐요. 민준은 황급히 수진을 말리려 했습니다. 어이, 수진, 지금 누가 와? 수진이 문을 열자 검은 정장을 입은 단정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고 전문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혜진입니다. 온 가족이 변호사라는 말에 놀랐습니다. 영숙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변호사? 변호사가 여긴 어쩐 일로? 혜진은 수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에게 의뢰받은 이혼 소송건으로 왔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파랗게 질리며 말했습니다. 이혼 소송, 수진, 이게 무슨 소리야? 수진은 민준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가 이혼하자고 해서 변호사를 불렀어요. 문제 있나요? 혜진이 서류 가방을 열며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는 이미 법원에 제출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준 씨, 혜진은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사기 및 명의도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민준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사기라니 무슨 소리야? 혜진은 차분하게 파일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명의로 받으신 대출 3천만 원, 허위 보험금, 청구, 그리고 각종 서류 위조 건입니다. 영숙이 기가 막혀 말했습니다. 민준아, 이게 무슨 소리니? 정말 그런 짓을 한 거야? 민준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이건 오해예요. 혜진은 USB 메모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증거는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민준 씨 본인이 보관하시던 파일이더군요. 민준은 USB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그게 왜 여기에? 수진은 민준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책상 서랍에서 가져왔어요. 제 명의로 된 서류가 너무 많아서 궁금했거든요. 신우이가 오빠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정말 그런 짓을 한 거야? 민준이 변명하려 했지만 혜진이 또 다른 자료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 사기 전과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영숙은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전과, 우리 아들에게 전과가 있다니.
혜진은 전문적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네, 당시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었지만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민주는 수진에게 달려들며 말했습니다. 수진,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부부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수진은 민준을 차분하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부부라고요? 부부가 아내 몰래 명의를 도용하고 사기를 치나요? 혜진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경찰서에 연락하겠습니다. 민주는 황급히 혜진을 말리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가족끼리 해결할 문제입니다. 혜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범죄는 가족끼리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혜진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서죠? 사기 및 명의도용 현행범이 있습니다. 주소는 민주는 문 쪽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수진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디 가세요? 이제부터가 시작인데. 영숙은 수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그래도 가족인데. 수진은 영숙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15년 동안 저를 가족이라고 생각해 주신 적이 있으세요? 영숙은 할 말을 잃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혜진은 통화를 끊으며 말했습니다. 경찰이 곧 도착할 겁니다. 민준 씨는 조용히 기다려주세요. 민준은 수진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수진, 정말 이렇게 할 거야? 수진은 민준을 보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할 거예요. 15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겠어요.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 앞에 경찰차가 도착한 소리였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완전히 파랗게 질렸습니다. 수진은 마지막으로 민준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먼저 이혼하자고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경찰차 2대가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파랗고 빨간 경광등이 거실 창문으로 번갈아 비치며 집안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민주는 창가로 달려가며 말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진짜 경찰이 왔잖아. 경찰관이 현관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혜진이 차분하게 문을 열자 경찰관들이 들어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김경희입니다. 신고된 사기 및 명의도용건으로 나왔습니다. 영숙은 소파에서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 아저씨,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왜 저희 집에? 김경희는 수첩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박민준 씨, 계십니까? 민주는 뒷걸음질 치며 말했습니다. 아, 접니다만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희는 혜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고발인은 김혜진 변호사님 맞으시죠?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건넸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고발장과 증거 자료입니다. 다른 경찰관이 USB 메모리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이게 증거 자료입니까? 혜진은 전문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네. 피의자 박민준 씨 본인이 보관하던 파일입니다. 아내인 수진 씨 명의의 각종 대출 서류와 보험 사기 관련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김경희는 민준을 보며 말했습니다. 박민준 씨,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준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경찰 아저씨, 이건 오해입니다. 부부싸움이 커진 것뿐이라고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부싸움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런 빚을 진 기억이 없습니다. 김경희는 수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피해자 박수진 씨 맞으시죠? 이 대출들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신 겁니까? 수진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런 대출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서명도 제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경찰관이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 서명은 누가 한 겁니까? 민준은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게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김경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복잡한 사정이라도 명의도용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혜진이 또 다른 자료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민준 씨의 2년 전 사기전과 기록도 여기에 있습니다. 영숙은 놀라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민준아, 정말 전과가 있는 거니? 민준은 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불기소 처분됐다고 했잖아요. 김경희는 자료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되었지만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군요. 신우이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빠, 정말 그런 짓을 한 거야. 새언니 명의로. 민준이 변명하려 하자 또 다른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박민준 씨, 이 보험 사기건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혜진이 보험 관련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허위 사고를 신고해 보험금 1,20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고를 당한 적이 없습니다. 병원 기록을 확인해 보시면 알 겁니다. 김경희는 민준을 보며 말했습니다. 박민준 씨, 더 이상 변명하지 마시고 동행해 주시죠. 민준은 황급히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저도 변호사를 부르고 싶습니다. 혜진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경찰서에서 연락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박민준 씨, 사기 및 명의도용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영숙은 아들에게 수갑이 채워지는 것을 보고 휘청거렸습니다. 아, 안 돼.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수지는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앉으세요. 충격이 크실 테니. 하지만 영숙은 수진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내년 때문이야. 네가 우리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어. 수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탓이라고요? 저는 피해자입니다. 민주는 수갑을 차고 연행되면서 수진에게 소리쳤습니다. 수진,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15년을 같이 살았는데. 수진은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15년 동안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경찰관이 민준을 데리고 나가려 하자 영숙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아, 가슴이 아파. 신우이가 놀라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수진은 재빨리 119에 전화했습니다. 119죠? 응급 상황입니다. 주소는? 김경희는 상황을 보고 말했습니다. 일단 병원으로 모시고 조사는 내일 계속하겠습니다. 민주는 어머니를 보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민주는 이미 경찰차에 태워지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지면서 마지막으로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수진아, 정말 이걸로 끝낼 셈이니? 수진은 구급차 문이 닫히기 전에 말했습니다. 어머님, 병원에서 뵙겠습니다. 구급차가 떠나고 경찰차도 사라지자 집안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신우이가 멍하니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새언니, 정말 이걸로 끝낼 작정이었어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응, 이걸로 정말 끝났어. 혜진이 수진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잘했어. 15년 만에 자유를 찾은 거야. 수진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 병원에 가봐야겠어. 혜진이 말했습니다. 마지막 인사는 해야겠지. 그래도 15년 동안 가족이었으니까.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응, 그래야겠어. 비록 악연이었지만 그래도 가족이었으니까. 이웃 사람들이 창밖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와 구급차가 온 일은 금방 동네에 소문이 날 것입니다. 수진은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15년 동안 살았던 이 집도 떠날 때가 왔다고. 그리고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왔다고. 하지만 그 전에 시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는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악연이었지만 그래도 가족이었으니까. 사흘 후 오후 수진은 조용한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표정은 차분하면서도 어딘가 결연했습니다. 간호사가 안내해준 병실 문 앞에서 수진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문 안에서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수진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 침대에 누워있던 영숙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숙의 얼굴은 몹시 수척했고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왔구나. 영숙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은 과일 바구니를
침대 옆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몸은 좀 어떠세요? 몸이야, 뭐, 이렇지. 그보다 너는 어떻게 지내니? 수지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어머님 걱정돼서 왔어요. 영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걱정.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걱정을 해준다니. 수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15년 동안 가족이었으니까요. 영숙은 수진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가족. 내가 너를 가족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을까? 수지는 대답 없이 잠자코 듣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정말 어리석었다. 민준이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어머님도 모르셨겠죠. 저도 최근에야 알게 된 일인걸요. 영숙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준비할 수 있었니? 보통 여자라면 못했을 일이야. 수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참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엄마가 남겨주신 유산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고요. 친정어머니 유산. 민준이가 그것 때문에 그런 짓을 했구나. 영숙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민준이를 너무 오냐오냐 키웠나 보다. 어릴 때부터 나쁜 짓을 해도 다 감싸주고.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해요. 영숙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15년 동안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해서. 수진은 영숙의 손을 살며시 마주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지난 일. 넌 정말 대단하구나. 나라면 용서하지 못했을 텐데. 수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서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 앞으로 나아가려고요. 영숙은 수진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니. 수진은 단호하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머님 댁에 찾아뵐 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몸은 잘 챙기세요. 영숙은 수진의 말에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아, 그렇게까지 단호하게 말해야겠니?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게 서로를 위해 좋을 것 같아요. 영숙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너한테 그런 말을 들을 자격은 없지. 그래도 너무 냉정하구나. 수진은 영숙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냉정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제가 선택한 길이에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응, 내 말이 맞아. 너에겐 그럴 권리가 있지.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어머님 몸조리 잘하세요. 영숙은 수진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수진은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뭐든지 말씀하세요. 너는 이제 어떻게 살아갈 거니? 혼자서 괜찮겠어? 수진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가 남겨주신 유산으로 작은 찻집을 열려고 해요. 그게 제 꿈이었거든요. 영숙은 놀라 말했습니다. 찻집, 너한테 그런 꿈이 있었니? 15년 동안 한 번도 말씀드린 적 없었어요. 말해봤자 소용없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영숙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랬구나. 내가 정말 너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구나. 수지는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이제 아셔도 소용없어요. 어차피 끝난 일인걸요. 영숙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그래도 앞으로는 행복하게 살아라. 수지는 문고리를 잡고 뒤돌아서서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저도 이제 저답게 살아갈 거예요. 어머님도 건강하세요. 수진이 문을 열고 나가려 하자 영숙이 다시 불렀습니다. 수진아. 수진은 다시 돌아봤습니다. 언젠가 내 찻집에 내가 가도 될까? 수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건 어머님 마음에 달렸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예전의 수진이가 아니에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다. 그래도 고맙다. 마지막까지 찾아와줘서.
수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정말 안녕히 계세요. 수지는 병실 문을 닫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긴 복도를 걸으며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이걸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고. 15년의 인연도 시댁과의 관계도 모두 끝났다고.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의외로 평온했습니다. 복수를 했다는 기분이 아니라 드디어 자유를 얻었다는 기분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수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한편 병실에는 영숙이 홀로 남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며느리를 그렇게 힘들게 했다는 후회와 아들의 범죄 사실에 대한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정말 미안하다. 영숙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이제 정말 자유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따뜻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작은 골목에 수진의 찻집이라는 예쁜 간판이 걸린 찻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은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 문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나 드디어 해냈어. 수진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이 찻집 개업 첫날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혜진이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축하해. 정말 멋진 찻집이네. 수진은 꽃다발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혜진아. 네가 없었으면 이런 날이 오지 못했을지도 몰라. 무슨 소리야. 이건 다 네가 용기를 냈기 때문이야. 가게 안은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였습니다. 수진이 직접 고른 나무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들이 정말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남겨주신 유산으로 만든 찻집인데 정말 마음에 들어. 수진은 가게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네. 정말 잘된 일이라고 생각해. 혜진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민준 씨는 어떻게 됐어?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받았어. 항소한다는데. 난 이제 관심 없어. 수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걸로 정말 끝났구나. 오후 3시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동네 아주머니였는데 흥미로운 표정으로 가게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커피 한 잔 주세요. 여기 새로 생긴 가게죠? 수진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 개업했어요. 어떤 커피로 드릴까요? 아메리카노로 주세요. 그런데 사장님 혼자 하시는 거예요? 네, 혼자서 해보려고요. 작은 가게라 그걸로 충분할 것 같아요. 수지는 정성껏 커피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손님은 커피를 마시고는 말했습니다. 와, 정말 맛있네요. 앞으로 자주 와야겠어요.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할게요. 하루 종일 조금씩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대부분 동네 사람들이었고 모두 수진의 친절함과 맛있는 커피에 만족해했습니다. 오후 5시쯤 수진이 가게 창문을 닫고 있는데 맞은편 골목에서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라? 수진이 고개를 들자 영숙이 멀리서 찻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마스크까지 하고 있었지만 수진은 한눈에 시어머니임을 알아봤습니다. 영숙은 수진과 눈이 마주치자 당황하며 몸을 숨겼습니다. 수진은 창문 너머로 영숙을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찻집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가게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고 창밖에서 수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창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몸은 좀 괜찮아지셨어요. 영숙은 마스크 너머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너는 어떻게 지내니? 보시다시피 잘 지내고 있어요. 영숙은 가게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예쁜 찻집이네. 네가 꿈꾸던 거였구나. 네, 15년 동안 꿈꿔왔던 거예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드디어 내 꿈이 이루어졌구나. 수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에 들어와서 커피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영숙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니, 괜찮아. 그냥 잘 지내는 모습 보고 싶어서 왔어.
그러세요? 그럼 몸조리 잘하세요. 영숙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했다. 그리고 고맙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어머님도 건강하세요. 영숙은 마지막으로 찻집을 다시 한번 둘러보고 말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수진아. 네, 행복할게요. 영숙은 천천히 몸을 돌려 골목 안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수진은 그 뒷모습을 쳐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분도 나름대로 힘들었을지도 몰라. 수진은 창문을 닫고 다시 가게 정리를 했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그래도 이걸로 정말 새로운 시작이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녁 7시 문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진은 마지막으로 가게 안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첫날 치고는 나쁘지 않았어. 그때 혜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첫날 어땠어? 좋았어. 손님도 꽤 왔고 다들 만족해 하더라. 정말 다행이다. 근데 목소리가 왜 그래?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셨었어. 멀리서 보다가 잠깐 얘기하고 가셨어. 그래? 기분이 어땠어? 복잡했어. 그래도 이걸로 정말 끝난 것 같은 기분이야. 그래, 이제부터가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축하해, 수진아. 수진은 가게 불을 끄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에는 가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수진의 찻집 간판에도 작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수진은 간판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 덕분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어. 수진은 집으로 향하며 생각했습니다. 15년 동안 참아왔지만 이제는 정말 자유로워졌다고. 그리고 자신만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고. 한편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영숙은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됐구나. 나보다 훨씬 더. 수진의 찻집 쪽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행복해라, 우리 며느리. 이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수진은 새로운 꿈을 향해, 영숙은 뒤늦은 후회를 안고,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정말 평온했습니다. 15년 만에 얻은 자유와 꿈,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정말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도 수진의 찻집에서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진은 그 하루하루를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수진은 15년 만에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때로는 참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용기를 내어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준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만약 힘든 상황에 계신다면 수진처럼 준비하고 용기를 내보세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니까요. 이런 마음 따뜻해지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앞으로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감동적인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